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은 잽이라는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잽을 한번 살펴보고 이익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잽은 런치패드로서 노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잽 볼트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제작했었습니다. 3월달이니까 거의 6개월 전에 노드를 프라이빗 세일로 구매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코인이 상장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노드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드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익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바이비트의 이벤트들을 소개하면서 바이비트 IDO에 잽이 올라왔고 IDO에 대한 참여 부분이나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바이비트 IDO의 경우에 초기 펌핑 때문에 상장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부분 10배 이상의 펌핑을 보여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번 잽은 0.042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데 1,500명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참여자는 거의 17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YC 본인 인증이 없기 때문에 다 계정이 수백 개씩 쌓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엄청난 하입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입은 당연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갈수록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9일날 바이비트의 상장 이후에는 국내 거래소 CEX에 대한 상장을 많이 논의할 걸로 아는데 아마 빗썸 거래소의 상장이 더욱 유력할 것 같습니다. 드롭스에서 브리토 월렛과도 콜라보를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친밀하게 협의를 했던 것 같고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여러가지로 펌핑을 받게 되면 코인 가격은 더욱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잽의 토코노믹스를 보게 되면 볼트에는 20%의 할당과 IDO의 1%의 할당 등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에어드랍에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잽에 대한 부분들과 정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플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닌 이건 제 개인적인 전략이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트 구매자의 경우에 잽 코인을 뒤지기 전에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볼트 한 개당 대략적으로 2,000개씩의 코인을 모으셨을 텐데 바이비트 IDO의 상장가는 0.042달러입니다. 대략적으로 10배 정도 펌핑에 내다판다면 1,000달러 중에 840달러 정도를 멘징하고 나서도 앞으로 900일 동안 쭉 채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장가가 낮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상장가를 높게 잡고 수익률이 낮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앞으로 IDO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에 IDO의 상장 가격은 매우 낮게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 펌핑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 것이고요. 잽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구조가 런치패드입니다. 즉 다른 코인들을 상장시키는 플랫폼입니다. 런치패드라 함은 코인을 상장시키면서 이러저러한 마케팅도 있고 기술력과 하입 등을 고려해서 성공할 만한 프로젝트들을 런칭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상장시키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오메이커나 CD파이, 폴카스타터, 텐셋 등이 런치패드 플랫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의 특징을 잽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잽 코인을 스테이킹 시에 기본적인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기능입니다. 둘째로 잽 랩스를 통해 런칭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일가로 구매한 수량보다는 적은 수량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달하게 계속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런칭될 때마다 포치 형식으로 연금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셋째로 밈코인이 잽을 통해 런칭하는 경우 총 수량의 1~2%를 분배받게 되며 클레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포우 코인의 경우에 볼트 구매자들에게 전부 할당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볼트가 아니라 잽 코인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만 에어드랍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입니다.
런치패드 프라이빗 세일입니다. 잽 코인을 스테이킹한 사람들만 프라이빗 세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프라이빗 세일이 가격이 싸든 물량을 많이 살 수 있든 엄청난 혜택이 있고, 이건 잽에서 만든 거라기보다 런치패드 플랫폼 기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오 메이커에서 대박나고 그럴 때 대박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오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프라이빗 세일로 왕창 산 사람들이 10배, 100배 먹었고, CD파이, 폴카스타터, 텐셋 등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저는 런치패드 플랫폼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 봤는데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한번 표현하면 텐셋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초기에 한두 개 또는 3개의 프로젝트들은 몇십 배, 몇백 배의 대박을 꼭 냈었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대박이 날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잘 고르기도 하고 상장가를 낮추는데 잘 조율하기도 할 테고, 결국 펌핑이 일어나야 마케팅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하의 움직임들을 자주 봤었습니다. 즉, 대박 한번 나면 그 다음 건 별로 맛이 없고 맛없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일 때 또 대박이 나고, 이걸 잘 나가는 런치패드 플랫폼들이 잘 이용했던 것 같고, 이렇게 대박을 쳐야 플랫폼이 오래가거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텐셋도 텐셋 코인을 락업을 걸어야 참여할 수 있었는데, 첫 프로젝트는 상장가 대비 최고가 168배가 올랐고, 그 후에는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못했지만 페임으로 300배 떡상을 봤었습니다. 그 후에 사토시 아이슬란드는 거의 맛이 없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맛있다가 맛없다가 한 것 같습니다. 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런치패드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대박이 나든 이 다음에 런칭될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든 두 개 중에 하나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1000를 투자해서 당장 8,900달러를 멘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잘하는 선택이지만, 잽을 스테이킹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런치패드가 열리기 전까지 싼 값에 모아가는 전략도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잽이 이대로 쭉 우행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스테이킹 물량을 모아가는 게 이익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잽 코인을 상장 펌핑이 꽤나 긍정적이라면 셀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홀딩할 생각이고, 아래로 거품이 식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홀딩할 생각과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볼트 구매자들은 스테이킹 시 멀티플을 지원한다고 하고, TG 이후에 시티즌 NFT를 준다고 하는데, 뭐 딱히 혜택이나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틸리티가 차후에 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런치패드로 코인을 런칭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었고요. 이번에도 잽 공급량의 1%를 커뮤니티 에어드롭으로 배포했는데, 자격 기준을 보게 되면 잽 챕터에서 누적된 XP를 기반으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즉, 볼트가 있든 없든 잽 코인을 스테이킹을 했든 안 했든 활동을 열심히 한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나눠줌으로써 하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런치패드들이 런칭 때에만 반짝이는 부분들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블래스트 체인에서 지금 베이스 체인으로 옮겼는데요. 블래스트에서의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낀 것 같고, 하입과 지원이 빵빵한 체인이라면 어디든지 협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틀에 묶이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보고 유저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준다면 그 체인이 어떤 체인이든지 다른 체인과도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잽은 멀티 체인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체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잽에 볼트가 있으신 홀더분들은 상장 때 클레임 이후 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볼지, 다음 런칭 프로젝트에 참전해서 이익을 보는 게 더 클지에 대해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해서 최대 이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잽에 볼트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잽 코인을 낮은 값에 사서 스테이킹하게 되면 이익이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런치패드의 첫 런칭이나 한두 번째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XP를 모으면 에어드랍을 해준 것처럼 돈 들이지 않고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소액이라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